함수 해봅시다. 아이고. 이게 이제 유리식이라는 파트가 있고, 유리 함수라는 파트가 있는데, 둘 다 x, 그러니까 문자가 들어간 식을 가지고 쓴다. 그리고 분모에 그 문자가 가 있다. 라는 공통점 외에는 실상은 굉장히 이렇게 벽을 쳐도 될 정도로 별개의 이야기죠, 이거. 문제로 따지면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유리식은 우리가 옛날에 배웠던, 초등학교 때 배웠던 유리 수의 연산법이라고 해야 되나? 그거를 식으로 변형한 형태예요. 그래서 옛날 기억을 막 떠올리면서, 아, 숫자로는 이랬지. 그러니까 문자로는 이거야. 숫자로는 이랬지. 문자로는 이거야. 이렇게 이제 해가면서 학습을 하는 곳이고, 이쪽 유리함수 쪽은 어떤 의미냐면 그래프 이론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래프 이론이 들어가니까 어디가 빨리빨리 떠올라야 되냐면 도형의 이동. 도형의 이동. 고등수학 상에서 했던 대칭 이동, 평행 이동, 대칭성 등등과 점좌표 등등과 그리고 어떤 측면이 있냐면 요 바로 직전 단원에서 배웠던 합성함수와 역함수. 합성함 역함수. 요 관련된 이론이 이제 실체화돼서 나오는 파트다. 그러니까 거의 상관이 없어요, 두 개가. 그래서 두 단원의 공부를 따로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준다. 처음에 이제 식으로 나눈 것은 이게 부분분수라고 하는 개념인데요. 부분분수 맞나? 네, 부분분수 맞아요. 부분분수라는 개념인데, 이 부분분수는 이 부분이 뭘 말하냐면 분모를 말하는 거예요. 분모를. 분모의 인수들을 분리하는 걸 부분분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면 x라는 인수가 하나 있고, 목소리를 낮춰야지. 흥분하면 목소리가 커지고 다음날 뻗어요. 또 다음날 수업에 지장을 줘. 목소리를 낮추자. 마이크는 여기 있다. x 플러스 1 제곱. 근데 사실은 이 제곱이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이죠. x 플러스 1 곱하기 x 플러스 1. 그러니까 여기에는 인수가 3개가 있는 거예요. x, x 플러스 1, x 플러스 1. 얘네들을 이렇게 분리하겠다는 건데. 그래서 분리하는 목적이 뭔데, 사실은 이 분리로의 목적은 여러분이 지금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리고 이과를 가지 않을 사람들이 알 필요도 없어요. 사실은 이게 그 적분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 부분분수인데, 이거 분자라고 그러나? 분자를 상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분자를 상수로 만드는 게 목적이고, 이 분수에서의 분자는 약간 나머지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원래 식을 이걸로 나눈 나머지,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가 상수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ABC는 얼마인가 라는 얘기고요. 말은 거창하게 했는데 실제로는 x 플러스 1의 제곱을 x분의 1, x 플러스 1분의 1, x 플러스 1의 제곱분의 c 상수로 분리할 수 있다는 거고, 각각 ABC가 얼마인가는 오른쪽을 통분해서 왼쪽과 비교하면 돼요. 결과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1의 제곱으로 내가 이걸 통으로 통분하고 싶다 라고 하면 얘 옆에 부족한 게 뭐야? a x 플러스 1의 제곱이 부족해. 요 옆에 부족한 게 뭐야? x 하나, x 플러스 1 하나. 얘는 부족한 게 뭐야? x 하나. 이렇게요. 그런 다음에 이걸 싹 전개한 결과가 1이 되도록 x 제곱항의 개수 0, 1차항의 개수 0, 상수항 1. 이렇게 만들어주면 된다는 겁니다. 연립방정식밖에 안 돼요. 나중에 이제 왜 이런 원리로 분리되는가에 대한 얘기를 좀 꼼꼼하게 들어가게 되면 할 얘기가 많은 단원이긴 한데, 미리 경험해 둡시다. 지금 내가 여기서 깊은 얘기 들어가 봐야 기억에 남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 스토리를 이게 제곱인데 1차와 2차로 이렇게 분리를 하네 라는 그 특징을 머릿속에 이렇게 좀 새겨놓고 있다가 비슷한 장면을 만났을 때 이제 얘들의 어떤 구체적인 설명이 추가로 들어가면 됩니다. 그 정도 얘기하죠. 이거는 뭐 그 유명한 상제관계의 부분분수죠. 상제관계의 부분분수. 우리가 부분분수를 최초로 접하는 게 얘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x 플러스 2분의 2가 있는데 이거를 어떻게 변형할 수 있느냐. 왜냐면 이거 변형 못하면 이거 통분해야 되거든요. 그런 끔찍한 짓은 하고 싶지 않으니까 얘를 분리할 건데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2분의 1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분모의 인수를 둘로 일단 분리를 해요. 분리를 하고 가운데 마이너스를 걸고 각각 1이라고 한 다음에 이거 찍기 이렇게 찍은 다음에 다시 한번 통분을 해보는 거야. 다시 한번 통분을. 분모 분자 둘이 곱해. 그럼 얘랑 같지. 그러면 얘한테 부족한 게 뭐야? x 플러스 2. 얘한테 부족한 건 뭐야? x. x 플러스 2 빼기 x. 지우면 2가 남는데 이거 똑같네. 그러니 얘랑 같은 거네. 이런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알고 보면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것이 뭐냐면 얘하고의 차이만큼이 분자에 올라가 있으면 이렇게 분리가 된다고. 나머지 애들도 특징이 그거예요. x 플러스 2와 x 플러스 5의 차이가 얼마야? 3이야. 그거만큼이 분자로 올라와 있으면 얘가 x 플러스 2분의 1 빼기 x 플러스 5분의 1로 이렇게 부분분수화 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부분분수는 왜 하는데요? 우리가 뭔가 하기 싫어서 신경질이 날 때 항상 하는 질문이죠. 그거 왜 하는데요? x 플러스 5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 왜 했냐면 통분하기 싫으니 얘네들을 더할 때 요렇게 더하지 말고 요렇게 더해주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플러스가 이렇게 지워지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와 여기 있는 플러스가 요렇게 지워지고 그래서 간단하게 x분의 1 빼기 x 플러스 9분의 1이 된다. 이걸 통분하면 x 더하기 9분의 9가 돼서 a도 9, b도 9다. 이런 얘기입니다. 요거는 이제 번분수. 당신들한테 준 원본의 프린트에는 번분수만 몇 개 문제, 부분분수만 몇 개 문제. 그거는 연달아 같은 유형의 문제를 여러 개 풀어보면서 이런 패턴이구나를 느끼라고 한 거잖아요. 그 중에 한 문제를 낸 것 뿐이고. 번분수. 번분수의 기본은 a분의 b 분의 c분의 d가 이렇게 가까운 것끼리 곱한 게 분모, 먼 것끼리 곱한 게 분자로 간다는 초딩 때도 했던 내용인데 이건 자신이 없네. 중학교 때 했는지 초딩 때 했는지. 뭐 하여튼 언젠가 당신들의 수학의 여정 곧 끝나가는 정규 교과과정의 수학의 여정 중에 있었습니다. 그랬고 이론적으로는 이게 번분수인데 이제 여기 안에 디테일들이 좀 들어가죠. 예를 들어 분모끼리 약분 가능, 분자끼리 약분 가능. 그리고 하나만 있는 거 같은 경우는 a 더하기 b, a분의 b 분의 c 이렇게 돼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냐 라고 하면 여기 분의 1이 있다고 생각하고 이걸 b분의 ac로 써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알고 보면 결국 그러면 분모에 있는 분수는 얘랑 이렇게 뒤집어 곱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야. 윗놈과 뒤집어 이렇게 딱 이게 덤블링을 튀면서 b는 여기 가만히 있고 a가 탁 뒤집혀 올라가면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건데 그럼 그걸 역으로 이용하면 a분의 c가 있는데 a분의 c는 분의 1로 만들어줄 때 얘가 덤블링으로 얘 밑으로 내려와도 된다라는 거잖아요. c분의 a 이런 식으로. 이렇게 뒤집으면서 이렇게 내려와 주면 된다. 그걸 몇 단계로 해도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런 이제 디테일들이 있죠. 그래서 아까 그 부분분수를 풀 때는 오른쪽을 정리해서 왼쪽과 비교를 했는데 이거는 만약에 여기 있는 A, B, C, D를 지금부터 번분수로 끌어올리면서 실제 분수를 만들어 놓고 얘랑 비교를 하려고 그러면 난리가 날 거예요. A, B, C, D 문자가 4개인데 그걸 다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래요, 여기서. 그러니까 그게 아니고
9분의 43을 번분수로 만들며 번분수를 이용해서 적골로 변형하여 가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이게 이제 2 하면 38이니까 38 빼면 19분의 5가 되죠. 19분의 5. 그거를 요렇게 1분의의 번분수로 만들어주면 이게 다시 가분수가 되거든요. 가분수는 몫을 내놓을 수 있죠. 그러니까 여기 있는 A, B, C가 모두 다 몫의 의미를 갖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된다 이거지. 그래서 얘가 2 더하기 1분의 5, 3, 15, 3 더하기 5분의 4 이렇게요. 그것은 다시 2 더하기 1분의 3 더하기 1분의 4분의 5로 이렇게 변형이 될 수 있는 거고 4분의 5는 다시 1이라는 몫을 내놓으니까 3 더하기 1분의 1 더하기 4분의 1 이렇게 분리하면 적골하고 똑같아지거든요. 그래서 A가 2, B가 3, C가 1, D가 4 이렇게 하자라는 얘기입니다. 이것도 뭐 사실은 숱하게 했어요. 이거 언제부터 했냐면 고등수학 상 다항식의 연산 때부터 했어요. 그러니까 좀 다소 지겨워도 될 놈입니다. 얘와 이걸 발견을 했다면 지금 제가 동그라미 친 놈과 세모 친 놈을 발견을 일단 해주시는 게 우선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어정쩡한 2차식 나와 있으면 양변을 x로 나누면서 x 마이너스 2 마이너스 x분의 1은 제로 항등식이니까요. 양변을 x로 나누건 말건 하면 최초로 들고 있게 되는 게 x 마이너스 x분의 1은 2라는 거고요. 그게 이제 얘네 둘 건드리는 데 쓰이겠죠. 그 다음에 여기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 있으니까 양변을 제곱하면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 빼기 2는 4가 되고 그래서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은 6 이렇게 하나 둘을 들어요. 그러면 얘를 다시 정리했을 때 3 x제곱 더하기 x제곱분의 1이고 더하기 2 x 마이너스 x분의 1이고 빼기 1 해서 이제 여기다가 6 여기다가 2 이렇게 집어넣어서 계산하면 상수 계산이 끝난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이것도 왜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잊지 말자. 고등수학 상 때 중간고사를 진하게 준비한 친구면 요렇게 질문이 들어왔을 때 10중 8구 이 답은 3입니다. 답을 3으로 이렇게 예상하고 써도 돼요. 10중 8구. 왜냐? 이렇게 나오는 차수와 문자의 공식이 우리가 외우고 있는 게 딱 하나밖에 없다고요. 딱 하나. A, B, C 다 등장하고 3차가 등장하는 인수분해 공식이 딱 하나밖에 없어요. 뭐냐면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 마이너스 3ABC는 A 더하기 B 더하기 C A 제곱 더하기 B 제곱 더하기 C 제곱 마이너스 AB 마이너스 BC 마이너스 C 워낙 길기도 하지. 길고 복잡해서 더 눈에 띈다고. 잘 자란 것들은 헷갈리기라도 하는데 이거는 진하게 진심을 다해서 공부한 친구면 아니 외울 수가 없는 놈이에요. 이거. 그리고 이때 이제 제일 많이 사용했던 성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게 이거나 이게 0일 때예요. 이거나 이게 0일 때.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이 0 이렇게 들어가거나 아니면 이쪽 조건은 뭐였죠? 이거 A 이퀄 B 이퀄 C죠. A 이퀄 B 이퀄 C면 이쪽 0 되거든요. 이 조건이나 이 조건이 들어가게 되면 여기가 인수분해된 형태이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만 0이어도 몽창 0이 됩니다. 그럼 무슨 말이냐? 결론적으로 A 세제곱 더하기 B 세제곱 더하기 C 세제곱이 3ABC와 같아져요. 한마디로 ABC가 같다는 얘기야 그냥. 응?
A와 B와 C가 서로 같다는 얘기야 그냥. 이렇게 되거든. 그러니까 이거 아니면 이용할 거리도 없고 방법도 없어. 그러니까 이런 문제의 답은 대부분 여기를 3ABC로 바꿔. 그 다음에 ABC분의 3ABC, ABC, ABC 약분되면서 3이야. 예, 태반이 문제예요. 태반이. 그러니까 거의 답은 3으로 결정되어 있는 거고, 얘가 지금 하고 싶은 일은 뭐냐. 그러니까 이 조건이든 이 조건이든을 네 손으로 캐내라 이거지. 캐내라. 그래서 이쪽을 제곱을 해보니까 A제곱분의 1 더하기 B제곱분의 1 더하기 C제곱분의 1 더하기 2배의 AB분의 1 더하기 BC분의 1 더하기 CA분의 1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이렇게 하면. 그러면 A제곱, A제곱 지워지고 B제곱, B제곱 지워지고 C제곱, C제곱 지워지면 결국 얘가 0이란 얘기인데, 예, 이거 통분해보면 A, B, C로 통분한 C 더하기 A 더하기 B는 0이죠. 그럼 분모 분자 중에 누가 0이라는 거야? 전체가 0이면. 분자가 0이라는 거죠. 예, A 더하기 B 더하기 C가 0이라고요. 이거라고요. 이 조건 준 거라고. 그러니까 지겨워야 맞다. 이 문제는 지겨워야 맞는 거고, 만약 이번에 또 새롭다면 아, 내 공부가 잘못되었구나. 앞으로 이걸 2번 다시 2년 정도 후까지 11월 14일이 수능이죠. 11월 14일 수능 기점으로 당신들은 고2가 되는 겁니다. 엉뚱한 착각하지 마세요. 뭐 2025년 1월이 돼야 된다는 둥, 2025년 3월 개학을 해야 2학년이 된다는 둥 헛소리 하지 마시고, 예. 그러면 이번 11월 14일 기준으로 지금의 2학년이 수능이 며칠 남는데 365일 남잖아요. 그걸 고3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들은 고브로로부터 730일 전이고, 예? 예, 11월 14일 그러니까 2년 남았어요. 2년 딱. 2년간 얘를 안 잊어버리려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야 되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세요. 야, 이거 뭐 얘는 무슨 기억 상기 이벤트 같지 않냐? 추억 소환 이벤트 이런 거? 오렌지 원액을 소금물로 바꾸면 어떨까요? 소금물. 그 유명한 소금물 문제입니다. 해도 기억 안 나는. 근데 이제 고등학교에 화학 시간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슬쩍 더 이걸 배우고 나면 기억이 잘 되기도 해요. 퍼센티지 표현이 되어 있는 그 농도는 물 플러스 소금 분의 소금 곱하기 100이잖아요. 근데 원래는 농도 구하는 식이 이건데 실제로 수도 없이 많은 계산식에서 우리는 뭘 가지고 계산을 하냐? 소금의 양으로 계산을 해요. 다시 말해 얘를 남기고 나머지를 넘긴다는 거죠. 그러면 100이 먼저 이쪽으로 나눠져서 100분의 농도 되고 이 물 플러스 소금 합쳐서 소금물이죠. 얘가 이쪽으로 올라가는, 그래서 여기다가 소금물의 총량, 이 식을 기억하는 것이 현실적으로는 훨씬 더 유용하다. 자, 요구사항은 굉장히 심플합니다. 오렌지가 농도가 달라. A%, B%. 그리고 한쪽은 100리터, 한쪽은 X리터. 한쪽은 100리터, 한쪽은 X리터. A% 100리터, B% X리터. 섞어. 그러면 이건 몇 퍼센트의 오렌지 주스야? 라는 질문이에요. 네? 그 말을 어디 갔어? C%가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오렌지 주스를 만들려고 한다. 라고 그때 X를 ABC에 대한 식으로 나타내야라. 이때 내가 진짜로 C%를 만들려고 하지 말라고요. 등식은 같다라는 뜻이지. 이걸 깨달으면 소금물 문제가 훨씬 더 쉬워지는데 등식은 같다라는 뜻이에요. 수학적으로 숫자가 같다는 뜻이기도 하지만 과학적으로는 본질이 같다는 뜻이기도 해요. 왼쪽과 오른쪽이. 그러니까 이쪽에 오렌지량
퍼센트라고 부른다는 건 물하고 좀 섞었다는 얘기잖아. 오렌지만 다 짰으면 오렌지 100%지. 어? 근데 내가 딴 거에 관심 없고 그 섞여있는 물량에 관심 없고 오렌지량을 계산하려고 그래요. 그러면 물리적으로, 화학적으로 이퀄은 이쪽도 오렌지량이 돼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아시겠어요? 그러면 왼쪽에서 만드는 오렌지량은 뭐냐? 저거예요, 저거. 원액 A %의 100리터 안에는 오렌지가 얼마나 들었어요? 이 질문이에요. 그럼 어떻게 한다고? 요 계산을 한다고. 100분의 퍼센트 곱하기 100리터 이렇게요. 100분의는 여기서 퍼센티지고요. 예, 100분의 A %. 그리고 이 100은 주스 100리터 얘기입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오렌지량 나와요. 오렌지량. 그러면 저쪽 B % 이쪽은 100분의 B 곱하기 X 하시면 됩니다. 네, 100분의 B 곱하기 X리터 주스량. 이러면 두 개를 섞었을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이게 A 수조고 이게 A 컵이고 이게 B 컵이라고 그랬을 때 이렇게 여기 100리터의 주스, X리터의 주스 있으면 여기 이런 식으로 오렌지가 이렇게 있을 거 아니야. 제가 지금 점으로 찍은 이 두 오렌지량을 더한 거예요, 이게. 그럼 뭐가 나온다? 새로운 C%의 농도 안에 들어있는 오렌지량하고 같다. 네, 그러면 이때 오렌지 주스량은, 소금 물량은 100 플러스 X겠죠. 두 개를 섞었으니 100리터와 X리터를 섞었으니. 네, 이거예요. 끝. 설명을 알아듣게 하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사실은 알아듣는 게 아니라 기억하게 시키려고 최선을 다했습니다. 뭐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등식이 나오는데 여기서 X를 ABC로 표현하여라. 이걸 X는으로 정리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 100은 일단 약분하고 이쪽은 C 곱하기 100 플러스 CX니까 X를 모으려면 저쪽에 넘겨서 B-CX로 이렇게 모으고 100은 이쪽 100C 이쪽으로 넘겨서 100 빼한 C-A 이렇게 묶어주면 나중에 B-C가 밑으로 내려가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된다. 이건 이제 비율 얘기죠. 비율. 비와 비율. 이것도 유리수 계산 연산 때 다 했던 겁니다. 예.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와 이야기 하건데 이거 원래 요령이 뭐죠? 는 t 하는 거죠. 는 t. 이렇게 해서 이제 순환식으로 x는 무슨 t, y는 무슨 t, z는 무슨 t까지 이렇게 만들어내서 넣는 건데 이제 와서의 요령은 뭐냐? 저거 t라고 놔봤자 최종 질문에서 어떻게 되지? 이쪽에 t세제곱, 이쪽에 t세제곱 몰려서 이렇게 지워져요. 네, 그러니까 지워지는 걸 목표로 하고 탄생한 매개변수란 말이지, 얘가? 그럼 이제 요령은 그냥 1이라고 놓으셔도 됩니다. 네? 1이라고 넣으셔도 돼요. 요령 x 더하기 y는 3 y 더하기 z는 4 z 더하기 x는 5 네, 그러면 2배의 x 더하기 y 더하기 z가 12 x 더하기 y 더하기 z는 6 그래서 y 더하기 z가 4니까 x는 2 예, z 더하기 x가 5니까 y는 1 x 더하기 y가 3이니까 z는 3 이렇게 하잖아요. 그럼 2, 1, 3이죠. 2, 1, 3 그냥 넣어요 여기다가. 그럼 2 곱하기 1 곱하기 3에
8 더하기 1 더하기 27 하면 답 나와요. 어차피 이래 봐야 여기에 옆에 이렇게 묶어서 t세제곱 이렇게 묶어서 t세제곱 한 다음에 이렇게 지워서 답할 거거든. 매번 똑같은 패턴이 반복된다면 그걸 생략하는 것도 일종의 요령이 될 수 있죠. 요거는 이제 방정식의 입장에서 살짝 해석을 할 수 있을 거예요. x, y, z 문자가 3개인데 등식이 2개밖에 없어. 그럼 해는 못 구해. 해는 못 구하는데 뭘 할 수 있지? 해는 못 구하는데 뭘 할 수 있지? 나머지 두 문자를 한 문자로 표현하는 게 가능해지죠. 그래서 저거 연립방정식처럼 풀면 결과 얼마 나오냐면 Z는 시간 생략하고 빨리 쓸게요. 8분의 7x, y는 8분의 5x 이렇게 나와요. x로 y와 z를 표현한 거죠.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 넣으라는 거거든요. y 자리에. 그럼 여기가 무슨 x, 여기가 무슨 x. 그래서 x가 이렇게 지워집니다. 이런 얘기인데 방금 전에 요령과 동일. 방금 전 요령과 동일. 그렇다면 있잖아. x가 없어도 됐겠네. x가 아무거나 해도 됐겠네. 그럼 x는 8 하자. x는 8. y는 5. z는 7. 이렇게 넣어도 돼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걸 최선으로 활용하고 아무도 내 풀이를 보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하면 충분히 줄일 수 있죠. 또는 식을 쉽게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거죠. 이거는 그 유명한 가비엘이 교과과정에서 없어졌어요. 근데 가끔 이렇게 문제를 내도 할 말이 없거든요. 그래서 한 번만 설명하겠습니다. 가베리가 뭐냐면 별거 아니에요. 2분의 1하고 4분의 2하고 같은 거잖아. 6분의 3하고도 같은 거죠, 이거. 응? 그러면 이렇게 해도 이 비율이 항상 유지된대. 뭐냐면 분모를 더한 것분에 얘네 둘이 더했으면 얘네 둘이 더하면 어때? 1 플러스 3 그럼 얼마 나와? 8분의 4 나와. 그것도 2분의 1이잖아. 이거 세 개를 다 더해도 2 더하기 4 더하기 6, 2 더하기 4 더하기 6 더한 것과 1 더하기 2 더하기 3 해보세요. 실제로. 그럼 12분의 6 나와요. 역시나 계속 2분의 1이 유지가 되죠. 2분의 1이 유지가 되죠. 예, 그래서 항상 이렇게 되는데 그걸 이제 식으로 쓰면 P분의 Q는 R분의 S는 E분의 F 이렇게 한 다음에 P 더하기 R 더하기 E분의 Q 더하기 S 더하기 F와 항상 같다. 뭐 이런 게 가비엘이에요. 근데 여기에 뭐가 붙냐면 이게 이제 음수인지 양수인지 말을 안 했기 때문에 P 더하기 R 더하기 E가 0이 아니다. 이게 붙어요. 요 놈이 이 문제를 푸는 핵심 키워드인데 0이 아니어야만 가비엘이가 성립을 해요. 그래서 말인데 이거 보시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 얘분의 얘가 같다? 그러면 A 더하기 2B 더하기 3C 여기다 이 말을 이렇게 붙여야겠지? 가비의 리에 의하여 분모를 다 더한 것분에 분자를 다 더하려고 봤더니 어떻게 되나 잘 봐. A 여기 하나 보여? A 또 하나 보이지? 둘이 더하면 얼마예요? 2배 한 A죠. 2B 있고 2B 있어요. 그러면 2배 한 2B죠. 예. 마지막으로 3C가 있어요. 그래서 3배 한 C죠.
두 개. 가 이 비율 K와 같다는 거야. 그러면 여차하면 K는 2다 하기 되게 쉽지. 이렇게. 그래서 이 친구들이 K는 2라고 썼다 많이 틀려요. 왜냐? 어디 갔어? 모든 K 값의 합을 구하라 그랬거든. 이게 첫 번째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이 아닐 때예요. 가비의 정리에 의하여는. 그러면은 A 더하기 2B 더하기 3C가 0일 수도 있다는 얘기 아닌가. 이 경우를 따로 계산해 줘야 된다는 거지. 이 경우는요 아주 간단합니다. 2B 더하기 3C를 놔두고 A를 이쪽으로 넘겨볼게요. 그럼 마이너스 A가 되죠. 이 마이너스 A를 아니지 2B 더하기 3C 대신에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넣어봐요. 얼마인지. 그러면 A분의 2B 더하기 3C는 A분의 마이너스 A가 돼서 그 결과가 마이너스 1이 되는데 그 값이 K라는 겁니다. 항상 성립해요. 다른 애들도 다 이렇게 돼요. 3C 더하기 A는 마이너스 2B. 여기다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1. 이런 식으로. 그래서 모든 K 값의 합은 2와 마이너스 1을 더한 합을 내줘야 된다. 풀이하는 걸 듣고만 있으면 되게 쉽게 느껴지죠. 가비에리의 가장 모델이 되는 문제라서 그런데 사실은 교과 과정에서 가비에리 안 가르치기로 했었고 없어졌는데 문제가 자꾸 찔끔찔끔 여기서 새어나와가지고 이럴 바에야 이제 사교육에서는 이럴 바에야 가르치고 말지가 되는 거예요. 이런 얘기입니다. 어우, 이거 하면 이제 잠깐만. 아, 여기서부터 그래프구나. 여기까지만 참고합시다.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원래 남의 말 길게 듣고 있는 게 제일 힘든 거거든. 이것만 하고 끝낼게요. 1학년과 2학년으로 구성된 어느 고등학교 방송반에서 문제를 자주 풀어본 숙달된 조교의 분류법을 뭐 그대로 따르는 거는 의미가 없지만 이런 식으로 한다 라는 걸 한번 봐두는 것도 괜찮죠. 뭐. 그러니까 이 집단이 지금 4조각이 나 있는 거잖아. 1학년, 2학년, 남학생, 여학생. 여기가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학생과 1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1대 2이다. 그럼 여기가 A이면 여기가 2A이다. 이런 얘기죠. 2학년 남학생과 여학생 수는 1대 5이다. 그럼 여기가 B면 여기가 5B이다. 비례상수가 달라야 함은 다들 아는 사실일 겁니다. 예,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근데 전체 남학생과 여학생 수의 비는 4대 11. 그건 무슨 말이냐면 요렇게 합친 A 더하기 B 대 요렇게 합친 2A 더하기 5B가 4대 11이다. 이런 거예요. 요거를 이제 그 소위 말하는 외항의 곱, 내항의 곱이 서로 같다를 가지고 A와 B의 관계를 물어보면, 구해보면 A는 3B라는 결과가 얻어지는데요. A는 3B를 저기다 적용해서 다시 저 조각을 이렇게 나눠보면 여기가 3B, 여기가 6B, 여기가 B, 여기가 5B. 이게 이제 실제 비율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 질문. 방송반 전체 학생 수 다 합치면 얼마예요? 15B. 1학년 학생 수 1학년 합치면 9B. 이렇게 해서 3, 5, 3, 3은 9 이렇게. 이제부터 그래프예요. 그래프. 당장의 평이동, 대칭이동 얘기 나오죠? y는 x분의 1부터 출발을 해보면
요렇게 이건 이제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배운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이렇게 생겼고요. 이게 이제 y는 x분의 이 k인데 이 k가 이제 양수이면 이 지금 그려져 있는 1, 3, 4부면 내에서 이게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k가 1보다 커지면 밖으로 밀려나가거나 안으로 더 파고 들어오거나 어쨌든 점근선은 그대로 xy축을 가져야 되니까 k가 음수이면 이제 사분면을 바꿔요. 2, 4, 4분면 이고 역시나 이 k가 이제 0에서 마이너스 1 사이냐 마이너스보다 작으냐 이거에 따라서 또 안으로 밖으로 이렇게 변합니다. 밀리면 동시에 밖으로 밀려나가고 들어오면 같이 들어오는 거죠. 이게 이제 실수배 k라는 것의 역할이고 이게 다시 y는 x-m 이제 고등학교 1학년 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이라고 말하려 했는데 너희는 이미 1학년이구나. 1학기 때의 기억을 되짚어 보면 x자리에 x-m을 집어넣으면 x축 방향으로 m만큼 평행이동이에요. m이 양수면 오른쪽, m이 음수면 왼쪽. 그리고 이제 원래 여기 있어야 될 y-n이 넘어와서 플러스 n이 된 거니까 이 n이 양수면 올라가고 이 n이 음수면 내려갑니다. 근데 그 올라가고 내려가는 것이 당연히 그래프가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지만 그에 딸린 점근선이 같이 오르락내리락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른쪽으로 n만큼 갔다라고 하면 일단 점근선 먼저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원래 0이었던 점근선이 n만큼 옮겼기 때문에 정확하게 m이 됩니다. 여기가. 그리고 위로 올라갔다라고 하면 y는 n만큼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예요. 점근선이. 올라간 상태에서 그 그림이 요렇게 k가 양수라는 전제하에 요렇게 그려지는 것이고요. 이게 이제 개념서 공부를 당연히 했어야 되는 내용이고 여기에 우리는 어떤 부분이 이제 추가될 수 있느냐면 이거를 이렇게 안 쓰고 이렇게도 준다는 거죠. 아이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를 통분하는 거예요. 분모로 얘를 통분해서 그게 분자끼리 합쳐지면 결국 아래에도 x에 대한 1차식, 위에도 x에 대한 1차식이 나오는 이 형태를 만나게 되는데 이 형태를 일반형이라고 부른다고요. 원의 방정식 때를 잘 기억해 보시면 원의 방정식이 일반형이 있고 표준형이 있었어요. 표준형은 중심과 반지름이 되게 대단히 잘 보이죠. 잘 보이는데 일반형은 안 보여요. 중심과 반지름이 전혀 안 보이는데 그럼 당연히 표준형으로 바꿔서 중심과 반지름을 생각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하겠지만 실전 상황에서는 그게 매우 느리다고요. 부정확하고 실수하고. 그래서 일반형에서 바로 그 도형의 특징을 뽑아내서 그대로 그려 라고 하는 요령이 존재했죠. 유리함수도 똑같습니다. 유리함수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 바로 m과 n과 그리고 k의 부호죠. 정확히 얘기하면 k의 부호를 알아낼 요령이 필요하다고요. 그 알아내는 요령이 뭐냐, 요렇게를 잡으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 분모를 이렇게 0으로 만드는 x 이퀄 마이너스 c분의 d가 세로축 점근선이 m입니다. m. 한마디로 분모 이퀄 0 이렇게 하시면 돼요. 분모 이퀄 0. 그럼 점근선이 나와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y는을 이렇게 달고 c분의 a 이렇게 x 앞에 계수 두 개를 따주시면 분수 그대로 따주시면 n이 나와요. n. 이 녀석이 m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이 녀석이 n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요.
그럼 마지막 K의 역할은 누가 하죠? K의 역할? K의 역할은 이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을 분자에 집어넣고 계산하면 돼요. 분모를 0으로 만드는 X값, 즉 마이너스 C분의 D를 이 마이너스 C분의 D를 여기다 넣고 이걸 계산하면 K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부호가 양순과 음순가만 알아본다면 여기서 1, 3, 4분면에 그릴지 2, 4, 4분면에 그릴지를 알 수 있는 거라고요. 말은 쉽죠? 말은 쉬워요. 전 알고 있으니까요. 전 알고 있으니까 제가 하는 행위를 그대로 말로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예, 근데 당신들이 이걸 따라 하려면 잘 안 돼요. 예, 그래서 연습이란 게 필요한 거라고요. 몸에 익는 연습이 필요한 거라고요. 이걸로 얘기하자면 이렇게 분모를 0으로 만드는 애가 세로의 정근선, 1분의 b가 가로 정근선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a, 여기를 0으로 만드는 마이너스 a를 여기다 넣고 플러스 7과 함께 계산을 하면 그 값이 k가 돼서 부호가 양이냐 음이냐를 따져서 그리면 되는 거라고요. 물론 이건 이제 그래프 그리라는 얘기는 아니고, y는 x 플러스 a 분의 bx 플러스 7의 그래프를 x축 방향으로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하면 y는 x분의 1이 된다. 로부터 ab 구해주세요 라는 문제고요. 이 문제 푸는 요령은 두 가지가 있죠. 예, 여기를 진짜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짜로. 예, 진짜로 이렇게 바꿔서 b 괄호 열고 x-3 더하기 7 괄호 열고 x-3 더하기 a 그리고 세로쪽, 가로쪽,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 그러니까 이거 계산한 결과가 얘랑 똑같다라는 a, b 구하시면 돼요. 근데 딱 봐도 대충 봐도 한숨 나오죠. 이거 이게 통분까지 해야 돼요. 그래서 얘를 푸는 또 하나의 방법은 얘를 그러면 거꾸로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2만큼 평행이동 시키면 얘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해보죠. y는 x 플러스 3분의 1 x 플러스 x자리에 x 플러스 3 y축 방향으로 2만큼 플러스 2 이렇게 해요. 이거를 통분해서 계산하면 x 플러스 3분의 하고 2x 플러스 6이니까 2x 플러스 7이 됩니다. 이렇게. 얘란 얘기죠. 이러면 AB가 그 자리에서 즉시 나오죠. 뭐 요거는 단순히 뭐 유리함수를 잘한다 이게 아니고 도형의 이동을 얼마나 능수능란하게 처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얘기예요. 요런 게 이제 방금 전에 말한 요령의 대표적인 케이스인데, 두 함수가 있어요. 얘도 보니까 분수함수고 얘도 분수함수예요. 둘 다 유리함수인데 딴 게 아니고 이 두 분수함수가 그럼 지들 각각의 점근선을 갖고 있을 거 아니냐. 그 점근선이 예를 들어서 어떤 애는 이렇게 생기고 어떤 애는 이렇게 생긴다면 이렇게 둘러싸인 부분이 나오지 않을까? 라는 얘기예요. 그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20일 때 양수에는 얼마냐라고 질문을 했는데, 이거를 표준화시키고 그래서 얼마나 이동하고 그래서 점근선이 얼마, 이렇게 해서 따지면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는 거지. 그래서 심플하게 여기서 x는 얼마? 마이너스 a, y는 얼마? 마이너스 1. 이렇게 x합 계수에 요 부호까지 같이 따와줘요. 그리고 분모형 되는 애. 여기도 심플하게 x는 2, y는 a 이렇게요. 그리고 이제 좌표평면에 그려주면 되는데, 물론 a가 어딘지 모르니까 못 그릴 수도 있죠. 근데 여기 줬잖아요. 양수 a라고. 따라서
x는 2하고 마이너스 a는 최소 왼쪽으로 갔을 거 아닌가. 여기가 마이너스 a다. 그리고 y는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뭐 최소 a는 양수로 올라갔을 거 아니야 라는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 직사각형의 넓이를 구할 때 가로 세로만 있으면 되는 거니까 2에서 마이너스 a를 뺀 값 여기가 2 플러스 a가 될 것이고 a에서 마이너스 1을 뺀 값 여기가 a 플러스 1이 될 것이에요. 따라서 a 플러스 1, a 플러스 2의 곱이 20이다. 누가 봐도 4, 5, 20이죠. 그러니까 a는 3이 맞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얼핏 보면 뭐 말도 안 되는 짓을 우리한테 시키려고 하는 것처럼 보여요. 이거 분수함수인데 분수함수 잘해봐야 이렇게 생겼을 거고 이 원인데 원이 이렇게 생겼는데 으악 이거 x좌표 여기서 만나고 있는데 x좌표를 다 구해서 더하라고? 어느 세월에 이 방정식을 풀지? 이런 짓이 돼요. 이 x제곱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6y 더하기 뭐 반지름이 얼마인지도 모르네. 그럼 k는 0 이런 다음에 얘하고 쟤하고 연립방정식 풀어? 그럼 여기 있는 이 y 덩어리를 여기하고 여기에 넣어서 방정식을 풀어? 이게 가능한 얘기야? 응? 택도 없는 소리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그래프에 대한 특징, 그래프에 대한 고려, 그래프 우선주의가 되지 않고는 문제 풀기 어려울 거라는 거예요. 여기서 2콤마 딱 보는 순간 뭐야 세로 점근선이 2고 가로 점근선이 3인데 보이는 거죠. 2와 3인데 그러면 소위 말해 이 녀석이 점근선의 교차점이에요. 용어가 따로 있지 않아서 제가 점근선 두 개의 교차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이거 그냥 유리함수의 중심이라고 하셔도 돼요. 이런 용어는 없어요, 원래. 이런 용어는 없는데 유리함수의 중심이라고 하셔도 돼요. 어차피 유리함수 점대칭 도형이니까. 그러니 보세요. 자, 아예 좌표축을 생략하고 설명을 할게요. 좌표축을 생략하고 그릴게요. 여기가 2,3인 거예요. 2,3인 거고 얘를 중심으로 자, 질문 한번 때려보자. 지환아, 이거 1, 3, 4분면에 그리는 애야? 2, 4, 4분면에 그리는 애야? 응? 왜? 그래. 쟤와 나만 알아듣는 말 번역해 줄게요. 틀린 말 한 적은 없어요, 제가. x 이퀄 2를 분자에 넣으면 6 빼기 5가 나와요. 6 빼기 5, 1이죠. 이게 k값이라고. 양수잖아. 양수잖아. 그러니까 1, 3, 4분면에 그려지는 유리함수입니다. 그리고는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를 중심으로 하는 원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자, 지금 계속 좌표축은 생략하고 있어요. 이제 이렇게 x축을 슬쩍 그려볼게요. 그러면 만나는 교점을 각각 x1, x2, x3, x4라 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포인트는 이 각각의 점이 얼마냐라고 질문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들의 합이 얼마냐라고 질문을 한 거죠. 이들의 합이 얼마냐. 왜 각각의 값들과 합이 다른 얘기가 되냐? 얘네들의 간격과 대칭성의 정중앙에 뭐가 있나를 생각하시면 돼요.
이 원도 2,3 대칭도형이고 이 유리함수도 2,3 대칭도형이기 때문에 교점들이 x좌표라면 전부 다 2에 대한 대칭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2로부터 간격이 똑같다는 거죠. 그래서 이 x2가 난 얼마인지 몰라. 반지름을 모르는데 뭐 얼마인지 모르는데 확실한 건 2로부터 만약 a만큼 뒤로가 있다면 2-a 정도가 될 텐데 정확히 x3가 2 플러스 a일 거라는 거예요. 이 간격을 a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x2, x3가 각각 얼마인지는 몰라도 그 둘의 합이 4라는 걸 안다는 거죠. 이렇게 합이 4라는 걸 안다는 거죠. 같은 목적으로, 아니 같은 원리로 얘가 2-b라면 얘는 2 플러스 b가 돼요. 그래서 둘이 더하면 4라는 건 확실히 안다는 거죠. 그래서 각각은 못 구해도 합은 구할 수 있다. 그런 원리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유리함수의 점근선의 교차점, 즉 유리함수의 중심이 2,3인데로 출발하지 않으면 애초에 접근이 안 되는 문제라고요. 이런 게 이제 그래프 그리기의 대표적인 사례고 제가 딱 한 번만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맨날 하는 일이니까요. 딱 보고 좌표 평면 위에 x 이퀄 마이너스 2를 그어 y 이퀄 마이너스 2를 그어 됐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2를 분자에다 넣어. 마이너스 2를 분자에다 넣어. 그럼 4 빼기 1. 3이 됩니다. 3. 그럼 여기가 이렇게 그려진다는 것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죠. 문제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질 건데 이게 디테일로 들어가면 요 원점을 중심으로 아래로 쓸릴 거냐 위로 쓸릴 거냐에 따라 이 질문이 지나지 않는 사분면이 있냐 없냐라고 질문을 한 거잖아요. 그 사분면이 달라진다고요. 이때는 뭘 봐야 되냐면 x에다가 0을 넣어봅니다. x에다 0을. x에다 0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2분의 1이라는 결과가 나오죠. 이걸 소위 말하는 y절편이라고 불러요. y절편 x가 0일 때의 y좌표죠. 0, 0 넣으면 마이너스 2분의 1. 한마디로 여기 지나야 된다는 얘기거든, 여기.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오다가 여기를 지나서 이렇게 내려가는 무리함수, 유리함수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어요? 1사분면을 피했죠, 지금. 그래서 지나지 않는 사분면을 모두 말하는 건 택도 없어요. 뭘 모두 말해. 얘가 이 축이 점근선이 되지 않는 한은 2개 사분면 이상을 비우는 일은 없을 거예요. 그러니까 1사분면만 못 지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그런 특징들에 대해서 질문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 저기 2차 함수 때부터 무지무지 했죠, 이거. 계수들 ABC로 놓고 그것들의 부호 찾거나 값 찾거나 하는 거. 똑같은 문제 패턴들이 이루어질 거라는 겁니다. 자, 일단 이런 얘기부터 해봅시다. 점근선이 원점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갔어요. 그러니까 요 A를 볼 때 A는 양수다를 얻을 수 있어요. 그리고 그림이 2, 4, 4분면에 있죠. 그러니까 당연하게 B는 음수다를 알 수 있어요. 그리고 X축보다 아래쪽으로 점근선이 내려왔죠. 그러니까 C는 음수다를 알 수 있어요. 이 세 개 들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세 개 들고 출발을 하면 일단 기억번 보시면 이게 A와 C가 값을 모르는데 둘이 어떻게 빼 싶지만 물어봤잖아요. 부호를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A가 양수야. 근데 거기서 음수를 빼. 그러면 여기 있는 마이너스, 여기 있는 마이너스가 붙으면서 플러스가 되겠죠. 그래서 더하면 양수예요. 양수에서 음수를 빼면 무조건 양수예요. 그래서 기억번 맞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부등호가 아닌 애가 무서운 거지. 이거 등호는 뭐가 같다는 얘기인데 이걸 어떻게 알지 싶은데 이 그림의 특징 한 가지 더 있죠. 뭐예요? 원점을 관통하고 있습니다. 즉 x가 0일 때 y도 0이라는 얘기거든요. 예, 그래서 x가 0, y가 0을 넣고 같다를 세워보면 마이너스 a분의 b 더하기 c가 되고요. 넘어가면 a분의 b는 c가 되고요. 정리하면 b는 ac가 됩니다. 그래서 니은도 맞는 거예요. 이번에도 부등호죠. 그러니까 뭔지 부호나 크기만 알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시도를 하고 실패하면 다른 방법을 해볼 건데 첫 번째 시도는 뭐냐면 아까 기억번과 같은 현상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에요. 근데 a분의 b하면 양수분의 음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음입니다. c분의 a 하면 음수분의 양수기 때문에 이 자체로 음이에요. 음과 음을 더하면 뭐가 되니? 음이 되어야 되는 거지. 이거 부등호 방향이 반대로 됐다 이런 얘기입니다. 별거 아닌 문제예요. 이걸 틀렸다면 그냥 단순히 쫀 거고. 아니지. 우리 함수를 전혀 몰랐을 수 있지. 아, 이거는 좀 모의고사 형식이라 장난친 건데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주의해라 이렇게 하는 거하고 치사해라고 하는 게 그게 진짜 종이 한 장 차이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가 그래요. 누가 봐도 번분수의 형태로 되어 있고요. 우리는 이걸 뒤도 돌아보지 않고 번분수 통분하여 합치고 싶을 거예요. x-2, x분의 2x 플러스 3. 그래서 짝짝 약분하고 x-2분의 2x 플러스 3. 이걸로 이제 지금부터 대답을 하려고 하겠죠. 대답을 하면서 정의역은 x가 2가 아닌, 그렇지. 정근선이 빠지니까 정의역 하나 빠지고 맞고, 그 다음에 그래프는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얘를 이제 그리려고 하겠지, 이렇게. 그럼 x 이퀄 2와 y 이퀄 2에다가 이렇게 정근선을 긋고 2를 여기다 넣어보면 7 양수니까 요렇게 지나가는, 순간적으로 제가 x에다 0 넣어봤어요. 0 넣어보니까 음수 나와서 밑으로 내렸습니다. 그러면 1사분면 지났지, 2사분면 지났지, 3사분면 지났지, 4사분면 지났지. 그래서 모든 사분면을 지난다. 맞아. 맞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는 y는 x에 대하여 대칭이다는 이제 이후 문제로도 할 말 되게 많은 애긴 한데, 쉽게 말하면 점근선의 교차점이 y는 x 위에 놓여져 있으면, 얘가 2,2잖아요. 그러니까 y는 x 위에 점근선의 교차점이 놓여져 있으면 요 자체가 이렇게 접으면 합쳐지고 요 자체가 접으면 합쳐지니까 y는 x 대칭이 맞아요, 이게. 그래서 y는 x에 대한 대칭이다. 맞아. 정리했는데 이건 모두 맞아. 그래서 보기를 딱 봤더니 없어. 이런 일. 이걸 이제 치사해라고 할 수도 있고 주의해라고 할 수도 있는 거예요. 뭐냐면 요 행위에 문제가 있었죠. 요 행위에. 약분은 언제만 하는 거다? 0이 아닌 게 확인될 때만. 약분이라는 건 0이 아님이 확인될 때만 하는 거다. 그러니까 애초에 출제자가 얘를 x분의 3이라고 썼는 그 타이밍, 그 순간부터 이 아이에게는 x는 0이 아니다가 들어가 있었어야 되는 거예요. 저 자체로 분수함수고 저 자체로 x는 0이라는 애가 정의역에서 빠져버리는 겁니다. 생략이 되어 있어도. 그러니까 여기서 또 따라올 때 이걸 지우면서 따라오는 게 x는 0이 아니다와 x는 2가 아니다 두 개가 같이 따라와야 되는 거예요. 얘가 새로운 분모가 됐으니까. 이해되시겠습니까? 그래서 이 이유 때문에 기억번이 틀리게 되는 거라고요. 정의역은 2가 아니고 0이 아닌 모든 실수예요.
그리고 이게 어디로 가서 바로 영향을 끼치냐면 바로 이 대칭성에 영향을 끼칩니다. 대칭이라는 건 말 그대로 그 대칭선에 대하여 접었을 때 두 개의 그래프를 구분할 수 없을 때 대칭이라고 그래요. 완벽하게 겹칠 때. 그런데 이 I는 지금 진짜로 이렇게 그려져 있는 게 아니고요. 여기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상태라고요. 이렇게. 요렇게 된 그래프입니다. 이게. x 이퀄 0에서 함수값을 가질 수가 없어요. 제가. 그렇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되고 접으면 요 자리와 요 자리가 매칭이 안 되죠. 그럼 이거 대칭이라고 말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니은 뿐인 겁니다. 주의해라. 세상에서 가장 쉬운 단원에 왔어요. 이거는 이제 긴 설명 안 할게요. 긴 설명 안 할게요. 유리함수, 무리함수에서 합성이 되어 있지 않은 그냥 유리함수 이런 거. 그냥 유리함수, 그냥 무리함수. 앞으로 우리가 배울 무리함수에서의 최대 최소값 이야기는 그냥 구간의 양끝값 넣으면 돼요. 이 아이를 fx라고 하고 f-2 넣어보세요. 얼마인지. -2, -3분의, -2, -5 해서 3분의 5점. 그 다음에 f2분의 1 넣어보세요. 2분의 1. 그러면 2분의 1 빼기 1이니까 -2분의 1, 2분의 1, 0이네? 0 이렇게 됐죠. 둘 중에 누가 커요? 3분의 5가 크죠. 얘가 최대예요. 0이 작죠. 그럼 얘가 최소예요. 왜 그러냐? 어느 장면에서건 유리함수나 무리함수는 증가 또는 감소하게 돼 있어요. 증가 또는 감소하는 함수는 구간의 양끝을 들이댔을 때 -2에서 2분의 1이다 이렇게. 그러면 어느 한쪽 끝에서 최대 아니면 최소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양쪽 끝에서. 이게 뭐냐, 증가냐 감소냐를 구분하면 더 쉽겠지만 그 구분하는데도 결국 에너지와 시간이 드는 거잖아. 귀찮다 이거야. 넣어 그냥. 두 개의 값을 넣어. 그래서 둘 중에 큰 애가 최대, 작은 애가 최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세상에서 제일 쉬운 문제예요. 이게. 그에 반해 요거는 상당히 어려운 문제예요. 수련아, 이건 어떤 직선이야? 그 점 좀 불러줘. 반쪽만 알고 있구나. m에 대한 항등식이고 m을 묶은 놈 0, 안 묶은 놈 0이에요. 2,0이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내가 어떤 직선이야? 라고 물어보면 2,0 찍고 도는 직선이요 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이제 원과 직선은 무슨 우리 국 끓일 때 된장처럼, 음식 만들 때 간장처럼 어떤 단원을 너희가 새로 만나더라도 거기에 등장할 겁니다. 원과 직선이 이런 식으로. 저 아이를 그려보면, 이 아이를 대충이나마 그려보자면 x 이퀄 2, y 이퀄 1, 그리고 원점 진화는 n인데요. 이 아이가 여길 찍고 2,0, 여길 찍고 도는 직선이 있는데 도는 직선이 있는데 얘랑 안 만나고 싶대. 안 만나고 싶대. 지금 이 그림이죠. 이게 안 만나는 거고 이게 만나는 거죠. 그 기울기가 어디서부터 어디?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그 기울기가 어디서부터 어디냐? 예. 그럼 상황 판단을 빨리 하셔야 돼요. 기울기가
이렇게 서는 상태를 무한대라고 해요. 근데 무한대라는 것은 늘 부호가 있어요. 양의 무한대, 음의 무한대. 그래서 여기서 왼쪽으로 조금이라도 꺾이면 음의 무한대고요. 여기서 오른쪽으로 조금이라도 꺾이면 양의 무한대예요. 양 극단이 만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마주칠 수 없는 음의 무한대는 이쪽 끝이고 양의 무한대는 이쪽 끝인데 기울기로 얘기를 하면 여기 이 기울기를 구할 수 없는 어떤 상태를 기준으로 요렇게 하면 왼쪽 극단이고 요렇게 하면 오른쪽 극단이에요. 따라서 기울기는 여기서 출발해서 이렇게 도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 상태를 0이라고 부르고요. 여기서 여기까지를 음이라고 부르고요. 0에서 이쪽 상태를 양이라고 불러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 음의 무한대 때부터 안 만나고 있어요. 이미. 거기서부터 기울기를 점점 이렇게 키워나가면 이게 기울기가 커지는 거죠. 기울기를 점점 키워나갈 때 언제까지 안 만나겠느냐 라고 하면 이게 보이는 장면이 있죠. 바로 접입니다. 접을 찾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유리함수와 직선의 접이라니 갑자기 황당해지죠. 이게 유리함수와 직선의 접. 예, 맞아요. 3차나 4차 함수와 직선의 접은 미분이라는 거를 배워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희들 1학년 때 배우는 두 개의 함수가 1학년에 들어와 있는 이유도 이건데 유리함수와 무리함수는요. 직선과 접할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접하는 조건을 찾을 수 있는데 이유가 정리하면 2차 함수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2차 함수. 정리하면 2차 함수가 된다는 말은 2차 방정식이 된다는 말은 판별식을 쓸 수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접의 조건이 판별식 제로의 조건이 돼요. 그 접부터 양의 무한대까지 돌아가는 동안 계속 만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안 만나는 건 이 기울기보다 작을 때만 이렇게 접의 기울기보다 작을 때만 이라고 상황 설정을 해놓고 그 다음에 계산을 들어가야죠. 자, x-2분의 x는 mxm x- 이 정도겠죠? 이게 연립. 네, 근데 정리하면 x는 m x-2의 제곱 이렇게. 정리하면 2차 방정식. 그래서 이거를 풀어 헤쳐서 2차 방정식으로 진짜로 만들면 마이너스 4m 플러스 1x 더하기 4m 이퀄 제로가 되고요. 접이니까 판별식 b 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돼요. 그러면 16m제곱 지워지고 8m 플러스 1은 0이라는 조건이 나오는데 이때 나오는 m 이퀄 마이너스 8분의 1이 신비롭게도 이 녀석의 접할 때의 기울기를 뜻한다고요. 그래서 이 말인즉슨 m 이퀄 마이너스 8분의 1보다 작으면 안 만나요 이렇게 되고요. 만나지 않는 정수 m, 그러니까 마이너스 1보다 작은 정수 중에 제일 큰 애는 누구예요? 라고 하면 당연히 마이너스 1이죠. 여기 제일 먼저 만나는 애가 마이너스 1이니까. 뭐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의미 없어요. 1001, 1001, 1001 왔다 갔다 한다는 게. 짝수 번째는 1이다. 여기서부터 이제 골치가 아파지죠? 자, 역함수 얘기해 봅시다. 여기 이제 이 문제 안에 별거 아닌 트릭과
별거 아닌 트릭과 별거인 트릭이 들어있어요. 별거 아닌 트릭은 뭐냐면 gx를 새로 정의했다는데 그까짓 게 fx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3만큼 y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평행 이동한 도형이래요. 문제는 fx가 뭔지 ab 때문에 아직 모르고 있다는 건데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g2가 4이다 이런 거창한 조건도 g2가 4이다 안 해도 되지. 여기다 그냥 2를 넣으면 될 거 아니야. x에다가 넣으면 f5-2는 4가 된다니까 그냥 여러분은 f5는 6이다의 조건으로 푸시면 돼요. f5는 6이다. 저거다 x에다 5 집어넣었더니 5a 더하기 b 분의 6은 6이더라. 뭐 정리하면 5a 더하기 b가 1이더라. 이 정도를 그냥 쥐고 있으면 됩니다. 자, 이제 별거인 트릭 얘기해 볼까요? 별거인 트릭. g와 g의 인버스가 g 지금 누가 봐도 분수함수인데요. 누가 봐도 분수함수인데 그의 인버스 역함수 하고 같은 그래프래. 같은 그래프. 좀 전에 우리 잠깐 얘기한 적이 있는데 아까 y는 x 얘기한 적 있죠. y는 x 대칭 얘기한 적 있죠. 어떤 분수함수가 y는 x 대칭이다 라는 걸 다른 말로 번역하면 점근선의 교차점이 2위에 있다예요. 점근선의 교차점이 2위에 있다. 그러니까 점근선의 교차점이 여기 있든 간에 좌우지간 y는 x 위에 있어야만 그 그림이 이렇게 생기건 간에 이 y는 x로 접었을 때 같은 그림이 됩니다. 이걸 본함수와 역함수가 같다고 해요. 그러니까 이 트릭은 여러분이 알아들어야 될 말이 g하고 g 역함수하고 서로 같다고? 유리함수가? 그 말은 y는 x 대칭이어야 한다라는 직역을 할 수 있고 직역은 y는 x 대칭이어야 한다는 거고 번역은 뭐냐면 나는 그냥 중심이라고 부를 건데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이 유리함수에 이거는 이제 의역하면 이렇게 돼요. 유리함수의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낸 자가 이 문제를 어떻게 푸느냐? 진짜로 gx를 구할까요? 진짜로 gx를 안 구한단 말이야. 왜냐면 의역까지 끝났잖아. 그러니까 중심을 구하는 거지. f의 중심이 얼마예요? f의 중심 마이너스 a분의 b, a분의 1이죠. 이걸 0으로 만드는 x값과 이렇게 딴 분수 형태니까 마이너스 a분의 b와 a분의 1이에요. 이게 f의 중심. 그럼 g의 중심도 있을 거 아닌가? g의 중심은 여기 설명이 돼 있네요. 어떻게 하라고? 그러니 g의 중심으로 얘를 가져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이너스 a분의 b에 빼기 3을 하시고요. 이건 점의 평행이동이니까 여기 있는 숫자를 그대로 넣는다고 했습니다. a분의 1 빼기 2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이게 g의 중심이에요. 여기까지 됐어요? 네, 그 다음에 그 중심이 y는 x 위에 있다. 즉 니네 둘이 서로 같다 이런 얘기입니다. 니네 둘이 서로 같다. 마이너스 a분의 b 마이너스 3과 a분의 1 빼기 2가 서로 같다. 또 하나. 그러면 ab에 대한 식 하나,
A, B의 시한식 둘. 그래서 A와 B의 연립방정식 풀어주시면 A와 B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푸는 문제. 지금 멍 때리는 사람들 많은데요. 영상 한번 다시 보리라 믿겠습니다. 이건 이제 지금 역함수 파트 공부를 얼마나 했는가에 따라 보이나 안 보이나가 달라질 텐데, 합성했는데 x 항등함수가 되었다 라는 말은 이게 g가 f의 인버스이다 또는 f가 g의 인버스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역함수 관계를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라고요, 저게. 그런 다음에 역함수의 성질 (1번만) 써도 나올 것 같은데요. 역함수 성질 1번 FA는 B이면 F 인버스 B가 A이다 정도? 네, 그러니까 얘로 실제로 G라고 하는 F의 역함수를 구해도 돼요. 얼마 안 걸립니다, 사실 시간은. 네, 그런데 뭐 굳이 G3이 얼마지 하면 G3을 A라고 한 다음에 이 내용이 뭐랑 똑같냐면 FA가 3이다 하고 똑같다 이렇게 하면 돼요. FA가 3이다. 저기다 A 넣어서 A-1분의 2A-4가 3 되려면 A는 얼마여야지? 이렇게 구하시면 돼요. 그 결과가 저 G3 값입니다. 아시겠죠? 5냐? 아닌데? 5가 아니고 얼마지? 마이너스 1이고요. 마이너스 1. 그럼 이제 G3이 마이너스 1이니까 이번에는 G-1. G-1을 B라고 하면 FB가 마이너스 1이에요. 이렇게. 그러니 이번에도 B-1분의 2B-4가 마이너스 1 되는 그런 B값을 구해보시면 됩니다. 3분의 5가 이렇게 나오죠. 자, 이제 여러 역함수 문제를 만날 테고, 여러 역함수 문제에서 이런 문제 이렇게 풀어야 된다는 원리를 알려준 건데, 요런 점을 하나 특이하게 알고 있으면 기술적으로 fx가 ax 더하기 b cx 더하기 d일 때 f 인버스 x는 얼마냐 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쪽에 더하기 b랑 이쪽에 cx는 건드리지 말라고 그랬죠. 이쪽 대각선 건드리지 말고 얘와 얘 자리를 바꾸며 a와 d의 자리를 바꾸며 각각의 부호도 같이 바꿔주면 역함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이제 역함수를 만드는 요령입니다. 그래서 fx가 x-1분의 2x-4다. 근데 그것의 인버스인 gx를 내가 구하려고 한다 라고 하면 마이너스 4와 x는 건드리지 마시고요. 마시고 얘네 둘이 서로 자리를 바꾸며 부호까지 같이 바꾸면 돼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1이 넘어가면서 1x가 되고 2가 넘어오면서 마이너스 2가 되면 이게 역함수입니다. 사실은 이게 더 빠르죠. gx를 내 눈앞에 보고 있는 게. 그래서 여기다가 3 집어넣었더니 마이너스 1이네? 그럼 이번에는 마이너스 1 집어넣었더니 3분의 5네? 이렇게. 요런 요령도 있죠. 근데 이거 제가 20년 가르쳐 봤는데요. 한 열놈 있었나? 이거 고3 아니구나. 내가 주로 재수학원에 있었으니. 재수 끝날 때까지 이거 기억하고 있는 놈이 내 생애 통틀어 한 10놈도 안 돼요. 왜 그러냐면 나는 이거 내가 고등학교 때 궁금해서 유도해봤거든. 우리 때는 또 행렬도 배우고 해서. 그러니까 지가 유도를 해본 놈만 기억을 해. 이거는 그냥 선생한테 들은 신기한 경험이죠. 신기한 경험이고, 제가 첫 번째 풀이를 얘로 안 한 이유를 아시겠어요? 이거 가르쳐 놓으면 이거 나중에 까먹어요. 까먹으면 못하는 문제가 되는 거야, 그냥. 그럴까봐 첫 번째 풀이를
정해로 한 겁니다. 지가 궁금해서 유도해보지 않으면 안 되더라고. 예. 나름 교육 업계에 몸담고 있으면서 예, 내가 제일 하지 말아야 할 짓들 몇 가지 원칙을 가지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학생한테 뭘 가르칠 때 학생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도움이 되는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를 돋보이게 하는 수업을 하는 거지. 애들한테는 아무 실효성이 없는데. 그런 트릭을 많이 갖고 있는 강사들이 많아요. 그러면 애들은 우와 이것만 하다가 저 사람은 대단한 사람, 저 사람한테 배우면 뭔가 될 것 같아. 못 쓰거든 그거. 못 써. 아무튼 그래요. 근데 가끔 나도 이런 짓을 하는 이유는 몰라서 안 하는 게 아니다. 증명은 해야 될 거 아니야. 이 새끼들이 이런 거 안 하잖아. 그리고 원칙적으로 공부하고 원칙적으로 푸는 걸 가르치면 그 따위 것들과 내가 이렇게 급이 다르다라고 여기더라고. 그래서 아니에요.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이제 기술적인 어떤 부분, 그러니까 문제를 풀기 위한 기술하고 내용을 익히는 파트가 좀 괴리가 좀 심한 단원이에요. 아무래도 응용 단원이다 보니까. 그래서 실력 굳히기도 이제 해봐라 라는 의미에서 냈고요. 얘 뭐 별거 아니죠. 예. 이게 인수분해가 되어버리니까 저기로 나눠서 하면 되는 거고, 이것도 뭐 문제를 정신 차리고 잘만 읽어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입니다. 어이구야. 저렇게 생긴 애가 있는데 X축 방향으로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평행해당한 곡선의 두 점근선의 교점이 그럼 이거 내가 중심 얘기하는 거라고 그랬잖아. 그럼 중심은 저 그래프를 다 옮기지 않아도 구할 수 있다고요. 원의 방정식을 우리가 다 옮기지 않아도 중심만 옮기면 된다고 했듯이 얘도 마찬가지. F의 중심이 있다고. F의 중심이 마이너스 4,3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를 X축 방향으로 마이너스 2만큼, Y축 방향으로 3만큼 옮겼다고 하면 점의 이동이기 때문에 G의 중심은 여기서 마이너스 1을 더 뺀 거, 마이너스 6, 여기서 3을 더한 거, 6이 됩니다. 마이너스 6,6. 그러니까 GX의 두 점근선의 교점, 즉 중심이 FX 위의 점이다. 이 점이 제일 위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6은 하고 마이너스 6 더하기 4, 마이너스 18 더하기 K, 이렇게 해서 K값 나오죠. 정신 차리고 쳐다보면 아무것도 아닌 문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이제 하이라이트가 있는데 이것도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런 문제 못 푸는 거는 이제 뭐 왠지 모르게 그림 나오고 말 길어지면 쫄아버리는 전형적인 현상인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지금 질문이 이거잖아요. 점 D의 자취의 방정식 얘인데 잘 생각해봐. 이 박스가 요 라인을 여기다 B를 갖다 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다고 하면 결국은 이 그림 그대로가 여기에 그려지지 않겠니? 니네 두 펜 그리기 해봤잖아. 펜 두 개 낀 다음에 글씨 쓰면 위에 거를 중심으로 글씨를 써도 밑에 거도 똑같은 그림이 그려지듯이 마찬가지예요. 펜 두 개를 여기다 끼운 거야. 그럼 이렇게 움직이면 같이 움직이지, 집까지 게. 그래서 이 점이 이 점으로 가게 되는 그 과정이 뭐냐를 여기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2일 때라고 내놨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2고 이게 2라고 생각하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모든 그래프의 점이 오른쪽으로 2칸, 위로 2칸 움직인 거예요. 예, 그러니 y는 x-2분의 1 이렇게 하면 오른쪽으로 2칸 이동한 거고 플러스 2 하면 위로 2칸 이동한 거 이게 끝이에요. 예, 이게 답이라고요. 이걸 통분해서 x-2분의 1 더하기 2x-4 하면 x-2분의 2x-3채라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니죠. 예. 결과의 문제에 쫄지 말자. 요게 어렵죠, 요게. 요게 어려운 얘기인데, 딴 거 있나? 이제 25번하고 27번하고 두 개가 여러분의 입장에서는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차근하게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마이너스 4보다 큰 정수 A가 저기서 숫자를 땡땡땡땡 변화시키면서 이 그림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 그림이 어떻게 생겼나? A만 모르지 나머지 아는 게 많거든요. 그 아는 대로 그려보시면 돼요. 일단 4예요. 뭐가? 세로 정근선이. 그 다음에 1이에요. 뭐가? 이게 하나로 안 지워주는구나. 좀 과장을 해서 높여 놓을게요. 1이에요. 뭐가? 가로정근선이. 그리고 4를 여기다가 넣어보잖아요. 이거 0 되는 값을 여기다 넣으면 4 플러스 A인데 그 4 플러스 A는 A가 마이너스 4보다 크다라고 했기 때문에 양수죠. 양수죠. A 플러스 4니까 마이너스 4보다 큰 애면 결과는 양수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쪽에 이렇게 한번 그려지고 이쪽에 한번 그려지는 녀석이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문제 없죠? 그리고 그 함수 전체에다가 이렇게 절대값을 씌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고등수학 상의 도형의 이동 맨 마지막에 배운 그래프예요. 이게 절대값의 활용. 함수 전체에 절대값을 씌우면 x축 아래로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려라. 접어 올려라.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지운 다음 이렇게 지운 다음 내려간 부분을 접어 올릴 거예요. 접어 올려진 애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정근선을 타고 올라가겠죠. 뭔가 거창한 그림이 됐죠? y는 x와 서로 다른 세 점에서 만나도록 하는 이때 이제 인간의 고유 능력이자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기 위해 꼭 발현되어야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시뮬레이션이라고 부르는 거죠. 시뮬레이션. 움직이는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 A가 막 커지거나 막 작아지면 어떻게 되냐? 별거 아니에요. 결국 K값을 변화시키는 거잖아요. A 플러스 4가 K값이니까 K값이 커지면 어떻게 된다고? 얘가 자꾸 바깥으로 이렇게 나간다고 이게. 그럼 이쪽만 나가, 이쪽도 나가지? 여기 있던 애가 이렇게 바깥으로 나간다고. 근데 바깥으로 나가면 이 접혀 올라가는 부분도 왼쪽으로 빠지기 때문에 이 애가 이쪽에서 이렇게 접히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거지. 약간 느낌이 어떠냐면 이 그림이 슬금슬금 왼쪽으로 이동하는 느낌이라고요. K가 작아지면 또 이게 안으로 이렇게 파고들거든. 이렇게. 안으로 파고드는데 안으로 파고들면 X축과 만나는 자리가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이렇게 됐다가 여기서 만나서 접어 올리게 된다고요. 그러면 그런 이제 시뮬레이션을 몇 가지를 해보면 얘가 지금 원하는 게 뭔지를 알게 돼요. 이렇게 보세요. 이렇게 되면 저 그래프와 직선 y는 x가 만나는 점이 하나, 둘, 셋이 되죠. 이렇게. 저 상태를 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린 이 상태를 원치 않는 거고요. 이 상태는 만나지 않으니까 얘랑만 만나서 한 개가 되죠. 한 개.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찾아야 되는 그 크리티컬 포인트 이게
한 점이다가 여긴 전혀 안 만나니까 여기랑 만나면 이건 한 개 확보되어 있다가 두 개가 되는 그 경계선이 어디겠냐를 생각해 보시면 적당한 위치에서 와서 튕겼다가 요렇게 휘는 와중에 얘랑 접하게 되는 순간이라는 걸 깨닫게 되죠. 접을 찾는 거예요, 또. 접을. 그 접하는 순간보다 A가 작아지면 된다고요. 근데 이러고도 또 문제가 생기죠. 문제가 생기는 게 어떤 거냐면 연립을 해야 되는데 아까는 연립이 깔끔하게 돼서 2차 방정식이 등장을 했지만 지금은 절대값을 달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연립을 하면 이걸 정리를 못해요. 물론 양변 제곱하면 안 돼요. 그럴 수 있는데 제곱하면 4차씩 나옵니다. 그래서 이 절대값을 벗겨야겠는데 이 절대값 벗기는 게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원래 그림처럼 요렇게나 요렇게 x축 위에 있어서 절대값을 씌우나 안 씌우나 가만히 있는 애는 그냥 벗기면 돼요. 그리고 지금 내가 접하게 하려는 그래프가 어떻게 생긴 애지? 원래는 이 밑으로 내려갔어야 되는 애지. 내려갔어야 되는 애를 접어 올렸잖아. 접어 올리면서 바뀐 그래프니까 이거는 마이너스를 붙이는 게 맞습니다. 요 판단까지 할 수 있으면 이제 문제 다 푼 거예요. 접어 올렸다까지. 그래서 이거 정리한 후 D0 써주시면 나옵니다. A는 4분의 9가 나오는데 A는 4분의 9보다 작다고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4보다 커야 된다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서 요 사이에 있는 정수의 개수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까지 해서 6개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이거 해설지에 너무 거창하게 돼 있는데 그거는 그렇게 A의 범위를 나눌 필요 전혀 없어요. 0보다 큰 애 작년은 왜 따져? 이거 안으로 들어오면 무조건 3개예요. 이게 뭐 몇 개가 들어오건 간에 무조건 3개죠. 다음 이거 뭐 싫다면 싫고 좋다면 좋은 건데 그냥 무식하게 하면 돼요. 얘랑 같다 이렇게 할 거야. 같다. 그럼 이쪽은 아까 얘기한 대로 x랑 플러스 a는 안 건드려요. 대신에 얘가 1로 올라가면서 반대부호 2x 얘가 1로 내려오면서 반대부호 마이너스 3 이러시면 역함수 만든 거예요. 그리고 같다 할 건데 이거는 뭐냐 3하고 x자리를 열어 더하기 a 열어 마이너스 2 이게 이제 거대 fx를 쓴 거죠. 그 안에 fx를 다시 넣으시면 됩니다. 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a x 마이너스 2분의 3x 플러스 a 이렇게요. 그 다음에 번분수 정리. 번분수 정리 하시면 이쪽이 x 플러스 a 플러스 4분의 a 플러스 9로 묶인 x 더하기 a 이렇게 정리가 되더라고요. 실수 없이 정리만 하면 되죠 뭐. 그러고 났더니 어디랑 어디가 같아야 돼? 이 두 개가 같으려면 요 마이너스 3과 요게 같아야 돼요. 여기서 이미 a는 마이너스 7이 돼요. 근데 다시 한번 확인 요 2와 요 a 플러스 9가 서로 같아야 되니까 이때도 a가 마이너스 7이죠. 뭐야 이거? 그래서 a 값은 마이너스 7이다. 이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굳이 뭐 26번 설명할 거 없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분수함수고 분수함수는 최대값이 0일 때 아니면 2일 때 나온다고요. 그거 두 개 집어넣어서 더 큰 값에다가 1이라고 하시면 됩니다.
모르겠으면 가정으로 하시면 돼요. 자, 요리함수 마칠게요. 요 정도로 택도 없는 거 아시겠죠? 난 그냥 지금 오늘 27문제를 풀어준 것 뿐이야. 예, 풀어준 것 뿐이야. 참으로 허무한 행위입니다. 이러고 있는 게. 이게 여러분이 충분히 준비가 되고 충분히 자기 그 노력이 가미된 상태에서 그때 아 맞아 나도 저렇게 했지 이러면 의미가 있게 돼요. 이 수업이. 아 저기서 저렇게 한다고 이러면 의미가 있게 돼요. 근데 준비가 전혀 안 된 상태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잘 푸는 사람 문제 푸는 거 때려 보는 거 내가 해도 허무하고 너희가 들어도 허무하고 그렇습니다. 그러니 좀 값어치 있는 행동을 합시다.